업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금융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바쁘시죠?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바쁘기도 진짜 바쁜 하고. 것 같아요. 요즘에 국민은행이 하도 일거리를 많이 던져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시끄럽기도 하고 거기 때문에 아주 또 바쁩니다. 예. 지난주에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랬는데 다리는 좀 나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네요. 그렇죠. 금요일, 일주일 지난주 전이네요. 시간, 예. 국민은행 그 이사회를 일명 뻗치기 하면서 기다리면서 한 네. 5시간을 서 있었더니 다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또 그 저녁에 또 국민은행 이사회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밤 늦게까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네. 뭐 당연한 일이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국민은행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진짜 좀 안타까워요. 2001년도 주택은행과 이제 합병할 때만 해도 사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은행이었잖아요. 리딩뱅크. 네.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 조금씩 문제들로, 여러 가지 예. 문제들로 조금 그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올해 사실 대형 금융 사고도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수습되기도 전에 지금 또 이런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어떤 발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번에는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경영진 사이의 갈등 혹은 내분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주 전산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네. 교체한다면 IBM,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계속 쓸 것이냐, 유닉스 기반으로 바꿀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게 작년 11월 은행 경영협의회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유닉스 기반으로 바꾸기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온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이 이 결정 과정을 다시 되짚어서 감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네. 해서 이것을 이사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KB금융지주 측을 대리하는 은행 사회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년 전부터 검토를 해온 사항이고 네. 경영협의회 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다 난 건데 네. 늦게 온 은행장, 늦게 온 감사가 갑자기 이를 문제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또 네. 더더욱이 앞으로 이거 빨리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하는 그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호 국민은행장 측은 만약에 조금은 아니죠. 문제가 발견이 된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일 경우에 네. 만일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현재 있는 경영진들이 배임이라든가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멈추기 위해서 네. 결국 내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지난 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네.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 전산 시스템 교체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이제 이명록 회장, 지주 회장 쪽에서는 바꾸자 네. 그런 거고 은행 쪽에서는 안 된다. 안 바꿔도 된다. 예. 문제가 좀 있다. 지금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 유닉스는 뭐고 IBM은 뭐고 IT 업계 쪽에서는 이걸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쟁점을 좀 나눠볼게요. 네. 일단 두 가지 쟁점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만 하느냐. 네네. 은행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 게 2010년이어서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보통 이 금융권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네. 최소 10년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6, 7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왜 지금 수천억 원대 비용을 새로 지불을 하고 또 교체에 따른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전산 시스템 나중에 많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리스크까지 떠안아가면서 왜 교체를 굳이 지금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고요. 4년밖에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금융지주사, KB금융지주사나 아니면 은행의 사회이사들은 이미 정보를 담는 정보계라든지 다른 쪽은 유닉스를 쓰고 있다. 네. 다른 은행들도 유닉스로 거의 다 전환을 해가고 있다. 네. 이것으로 바꾸면 관리비가 좀 싸게 든다고 합니다. 네. 유닉스는. 그리고 국민은행과 함께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효율성도 더 높아진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부터 검토를 했던 거고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 유닉스 체제로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던 보고서가 있는데 네. 이 은행 IT 본부나 지주사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켰다라는 하나의 논쟁 소지가 하나 네,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그걸 보면 네. 유닉스로 결체를 결정하는 그 보고서상에 네. 약 한 교체 리스크 거의 뭐 7,800억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실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한 1,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교체 리스크를 누락시켰다. 이렇게 네. 은행 감사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 아니냐. 네. 시스템 교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보고서까지 왜곡을 시켰다. 네. 당초 컨설팅을 받았던 내용에서 여러 가지를 누락시킨 점이 발견이 됐다. 은행 감사 측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군요. 지주사나 사회이사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네. 이미 그 벤치마킹 테스트라는 BMT라는 이 테스트를 철저하게 실시를 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상의 그 컨설팅 상에서 잡혀져 있던 예비비 뭐 한 800억 원대 이거를 굳이 잡지 않아도 된다. 테스트를 안 했을 때 잡아야 하는 예비비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안 잡았다고 이걸 왜곡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지나친 비약 아니냐. 네. 그 말이 더 오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당시 뭐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까지 이사회에 보고를 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을 하도록 업체 측에 요구를 하기로 다 해놨다. 네, 네.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군요. 네. 근데 이제 전산 시스템 교체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워낙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가 이제 뭐 유지, 보수, 관리 비용까지 쭉 합치면 워낙 큰 비용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한 IBM 측과 새로 잡기 위한 이제 신 업체들이죠. 예, 새로운 업체들이. 새로운 업체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리베이트를 뭐 서로 주면서 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뭐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도 들어갔잖아요. 조사도 하고 있죠. 네. 예. 이게 근데 좀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이게 네. 워낙에 좀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은행은 이 교체를 주장한 지주사 임원들을 네. 그리고 지주사나 사회이사들은 이 유지를 하자고 고집을 한 과거 뭐 실무자들이나 뭐 이렇게 은행장 쪽을 서로 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유착되지 않았나, 아. 리베이트 있지 않았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은 하고 네. 있는데 물론 이제 팩트는 좀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일단 금융감독원이 이명록 회장이나 이건호 행장을 포함한 경영진들 네. 그리고 실무자들 또 사회이사들 모두의 계좌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당연한 수순이에요. 물론 네. 이제 뭐가 발견돼서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열어보는 과정이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리베이트 돈을 계좌로 직접 쏴주는 일은 사실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금융감독원의 그 계좌 추적만으로 확인이 될지는 글쎄요. 이건 좀 불투명하고. 아, 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산 시스템을 이제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리베이트가 있기는 있는데 한 15% 리베이트 룰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한 5% 정도는 그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업체, 뭐 소개를 해주고 그 과정을 조율해주는 업체에게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아. 나머지 한 10% 정도를 이 업체 측에 준다라는 관행이 있다라는 설인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금융사가 비용 절감으로 이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착복을 하느냐 네. 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거여서 아. 확언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나중에 뭐 금감원 검사 결과라든가 뭐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예. 리베이트를 계좌로 넣어줄 리가 절대 없다. 이런 바보가 아닌 이상. 지적은 예. 정말 금감원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번에 그 계좌를 열어보는 게 경영진 계좌 열어보는 게 받았다라고 해서 의심해서 열어보는 게 아니라 네.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네,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금융업계나 당국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가 대체 뭐 맞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이게 워낙에 그게 좀 참 같이 궁금해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은행들 CIO들, 그러니까 IT를 담당하는 최고 정보 책임자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는데 어떤 시스템, 뭐 IBM이냐, 뭐 유닉스냐,
어떤 게 둘 중에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이거는 쉽지 않다. 우리가 뭐라고 어디가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그 금융사 자체적으로 경영 판단의 몫일 네. 뿐이다. 네. 다만 이게 외부로 갈등으로 표출된 것.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도 지금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6월 첫째 주까지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 주장을 다 듣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단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감독원이 뭐 시스템을 바꿔도 된다 안 된다. 어떤 시스템이 더 좋다 이걸 판단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 측의 지적처럼 진짜 왜곡이 있었는지 네. 그것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주사나 은행이나 경영진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어야 하는 건데 네. 그게 안된 저는 거죠. 이 사안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이 정병기 감사라는 분이에요. 네네네. 이 감사라는 분이 왜 갑자기 이 시스템,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갑자기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왔을까? 사실은 이분이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 이건호 행장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모드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은행 내부에서는 그 행장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 감사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딱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건호 행장과 좀 같은 편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네. 예전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네. 저희 이건호 회장이 이제 은행과장 시절에 네네. 같이 이제 주무관으로서 일을 같이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처음에 정 감사에게 국민은행 감사 역할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건 이명록 회장이 맞다고 네네.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인데 지금은 그렇다고 그래서 하죠. 그 당시에 네. 이건호 행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 네. 회장이 정 감사를 심어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센 사람을 심어놓은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관측일 뿐이었고 네. 지금은 이 행장 쪽에 붙어서 너무 은행 쪽만 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정 감사님의 성향이 네. 어느 쪽에 붙고 어느 쪽의 이야기만 더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딱 판단을 아. 하면 그게 누구 편이든 네네.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이는 분이어서 학자 스타일이시군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혹자 이제 돈키호테라고도 표현을 아, 하는데 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밀어붙이는 분이어가지고 만약에 이번 일을 뭐 이 행장이 잘못 판단한 거면은 네. 그쪽에다 이제 칼을 댔을 거고 네네. 이쪽이 판단 잘못 이쪽에다 칼을 댔을 거고 그런 분입니다. 예.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뭐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이제 행장의 회장 그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어떤 뭐 갈등으로 좀 비화되는 모습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충돌로 많이 비화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 사이에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던 사안인데 네. 그걸 못했고 때문에 외부 출신 낙하산들의 집안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그 이명록 회장은 그 재정부 차관까지 네, 네. 하셨던 관료 출신이고 엘리트 관료 네. 출신이고 그때 재정부 출입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한참 전 아 그래요? 거의 네. 행시 14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 네, 되신 네. 분이어서 아무튼 그 이건호 행장은 학자 출신인데 네. 금융연구원 그리고 뭐 조흥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그 유신 정권 시절에 네, 네. 뭐 한 자리를 하셨던 분이다라는 아. 설도 있고요. 네, 해서 네. 그런 든든한 배경과 학자로서의 지식들이 좀 많이 어우러지면서 행장에 내정될 수 있었다 해서 네. 이명록 회장이 임명한 행장은 아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친하지 않다. 네. 이런 평가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두 사람이 별로 뭐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풀 수 있던 사안인데 그걸 못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같이 뭐 사진을 찍은 적도 거의 없고요. 네, 뭐 그렇군요. 일단 사이는 좀 멉니다. 네. 그 이건호 행장은 뭐 그런 이제 아버지의 배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박지만 씨와 굉장히 친하다고. 그런 설이 있었는데 네. 본인은 뭐 부인을 아,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아, 그렇군요. 오늘 저녁에 또 고비가 되는 이사회가 있다고요? 오늘 뻗치기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 하필 이사회를 저녁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회이사들도 다 각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네. 일정 조율상 저녁 6시에 연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금요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올빼미 그 이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6시에 그 감사위원회 그리고 네. 이사회를 열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보고서를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채택할지 여부는 미지수인데 네. 왜냐하면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는 감사 보고서를 채택을 한다. 네. 그러면 과거에 그걸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했던 사회이사들이
당시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채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테고요. 최소한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스템 교체를 좀 유보한다라는 결정만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어제 이 사회이사들이 긴급히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네네.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사업자 선정을 좀 유보하기로. 왜냐하면 어제 그 추가로 입찰 제안서를 받았는데 SK CNC 외에는 그 입찰 제안서를 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도 네. 성립이 안 되고 아, 원래 괜히 구설수에 오르기 싫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원래 가격을 더 싸게 네.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예전처럼 다시 한번 밀어붙인다면 네. 행장 측이 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제 법적 공방이 또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이사들이 사회이사들이 뭐 좀 유보를 한다라는 공감들이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향후 경영진의 어떤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주사나 은행 쪽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네. 만약에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좀 오버였다라면은 네. 당연히 감사 측이나 이건우 행장 측이 상처를 받게 네. 될 테고 보고서 왜곡이나 누락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네. 그 지주사의 CIO 김재열 전무라든가 이명록 회장까지도 뭐 칼날이 화살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이미 이제 그 행장과 회장이 너무 사이가 멀어져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네. 네.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의구심까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오프 더 레코드 코너 계속됩니다.